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원리가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이 세 집단 이상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다.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검정인데 그 원리가 집단 간의 분산 대비 집단 내의 분산을 구해서 집단 간의 분산이 집단 내의 분산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우리가 평균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규모가를 기각한다. 그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고, 자, 다른 예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조이스 쿨만은 지역의 금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생산성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측정 방법으로 4일 동안 무작위로 선택하여 각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객의 요구를 처리하였는지를 기록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울프, 화이트, 콜사 이 3명이 각각 처리한 각 날짜별로 처리한 그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3명의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하라 그런 거겠죠. 자, 평균이 다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총변동 SS 토탈은 각 값에다가 전체 평균을 빼고 제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총변동이었고, 처리 변동은 각 처리 각 그룹별 평균 값이 있는데 각 값에서 이 전체 평균, 그러니까 각 그룹별 평균 값에 빼기 전체 평균 해가 제곱한 값, 그걸 각 그룹별로 다 더하고 거기다가 자료의 반복수 n만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처리 변동이 됩니다. 그렇죠? 각 처리 그룹의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를 제곱하여 더하고 반복수만큼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차 변동은 각 관측값, 이 오차 변동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각 그룹 내 변동을 의미하는 거니까 각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값, 요 각 값에다가 평균값을 빼고 제곱해가지고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된다. 그죠? 우리가,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요 예제를 통해서 엑셀을 가지고, 이 엑셀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엑셀을 다시 한번 따라 하면서 분산 분석의 의미를 한번 깊이 공부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을 해보기 위해 가지고 각 처음에 처리 변동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각 평균을 구합니다. 각 요 평균을 구하고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엑셀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새 시트에다가 자료를 일단 카피를 하고, 카피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분산, 분석표, 요거는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하고, 요거는 그대로, 지우고, 그 다음에 각 그룹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에버리지. 각 그룹에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처음에 해야 될 일은 SST를 구하는 일입니다. SST를 구하는 일인데, SST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평균을 또 알아야 돼요. 전체 평균을 구하면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ST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각 값에다가 빼기 요 평균값은 내가 주소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곱을 하고, 요걸 내가 이렇게
각 값별로 이렇게 이제 그걸 구한 거죠. 각 그룹별로 이제 이 평균 빼기 이거 하고 제곱을 한 겁니다. 이거 빼기 이거 한 값, 제곱한 값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 값에다가 자료의 반복수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 반복이 4개니까 4를 곱해주는 겁니다. 각 값에다가 4를. 근데 각 그룹별로 이 자료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자료의 개수만큼만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걸 다 더한 값이 바로 SST가 된다. SST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잔차라는 거는, 그렇죠? 잔차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잔차는 각 집단 내 변동이죠. 집단 내 변동. 각 값에다가 그 집단의 평균을 빼주고 그걸 제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빼기 각 그룹별 평균 값을 빼는데 내가 알파벳은 주소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숫자만 고정을 하고 또 제곱을 하고 이제 이거를 전체 자료의 수에서 수만큼 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거는 필요가 없고 전체 각 값에다가 이걸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값은 요 값 빼기 이 값하고 제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그룹 내 변동. 그러니까 이 값 빼기 요거 제곱. 그죠? 요 값이 의미하는 바는 46 빼기 48 제곱.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sum 요걸 다 더하게 되면 요 값이 되고 자유도는 요 경우에는 집단이 3개이기 때문에 k-1 2가 자유도가 되고 요거는 n- 전체 자료의 수가 12죠. 12 빼기 3 12 빼기 3 하니까 9가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 제곱합 이거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뭐 구하는 건 사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총 제곱합을 구하는 거는 이거 빼기 이제 전체 평균을 하면 되겠죠. 주소 고정하고 이거 제곱하고 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그게 총 제곱합이 되는 거죠. 분산 분석표에서 이걸 쓰진 않습니다. 안 쓰는데 어쨌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게 분산 분석표 할 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요게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유도. 그다음 평균 제곱합은 뭐냐? 이 각 제곱합에다가 자유도를 나눠주면 그게 평균 제곱합이 된다. 그죠? F 값은 뭐가 되느냐? F 값은 처리 MST 나누기 MSE 이게 되고 49점 이게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옵니다. F 기각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유의 수준이 0.05다 이거예요. 0.05인 경우에 자 이제는 뭐 그리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9.6이 이제 0.05를 기준으로 이 좌측 이 확률이 0.05가 돼야 되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f.inv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f.inv는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알파를 해줘야 된다. 0.95를 넣어줘야 된다. 하고 분자의 자유도가 2, 분모의 자유도가 1, 그렇게 해서 기각치가 4.25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f 값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기각치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무값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별로 평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 수 있고 또 p 값은 또 역시 또 우리가 이 구한 f 통계량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 오른쪽 값이니까 이걸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1 빼기 f. dist 하고 f 값 주고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파라미터는 무조건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1.38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1.38 06에다가 E 마이너스 0.5 요건 뭐라 그랬죠? 뭐하고 같다 그랬죠? 1.38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10의 마이너스 5성하고 같다. 이거는 뭐 사실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같은 거죠. 1.38 0 나누기 5개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0.00001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0000138 같은 거다. 그래서 P값도 굉장히 적죠. 0.05나 0.01보다도 훨씬 적은 값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걸 또 한꺼번에 해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해주는 게 데이터 분석에 가서 분산 분석의 이런 배치법 이걸 선택을 하면 일단 자료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자료를 전체를 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행에 그 자료값이 있는 경우에는 요걸 클릭하고 유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입력하고 출력 범위를 이렇게 아무데나 정해주면 출력 범위를 정해주면 분산 분석 결과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게 앞에서 나오는 거 요거는 요 분산 분석표는 우선 각 그 집단의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관측수가 몇 개고 합이 얼마고 평균 분산이 얼마다. 요게 바로 분산 분석표 우리가 위에서 작성했던 요거하고 같은 값이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주어주는데 요걸 몇 개를 비워 넣을 거예요. 요거 비워 넣고 여기로부터 요거 계산하는 그런 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요 과정을 충분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엑셀을 이용한 분산 분석 다 했고 그 다음에 세 집단의 평균에 대한 그 분석인데 이번에는 데이터의 반복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각각 수가 반복수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그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걸 그대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주면 되고 SST나 SSE를 구할 때는 그냥 데이터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SST를 구할 때는 이제 그 반복수가 4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이 평균에 대한 이거의 평균 곱하기 평균 빼기 전체 평균하고 제곱하고 곱하기 4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5를 하면 되고 이건 다 하면 되고 이런 형태로 반복수가 다르더라도 이걸 그 분산 분석을 하는 원리는 같다. 엑셀에서는 그냥 이걸 데이터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요걸 엑셀로 하는 것만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또 분산 분석에 가서 이제 이런 배치법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요번에는 데이터를 이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 요거 선택하고 유의수준 0.05 맞습니까? 유의수준이 얼마였죠? 유의수준 0.01이네요. 요번에는 유의수준을 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수준을 0.01로 하고 출력은 뭐 바로 옆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각 집단별 관측 수와 합 평균 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분산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SST, SSE, 자유도, MST, MSE,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 한 FB P값 기각치. P값만 봐도 0.01보다 P값이 훨씬 적기 때문에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값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걸 안 주어지고, 문제 안 주어지고, 요것만 몇 개 비워놓고 내가 요거 구하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비워놓고 구하라. 그러면 엑셀에서 구하면 되겠죠. 요거 비워놓고 구하라. 그래도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분산 분석은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가설은 요 4개, 요게 이제 4개의 항공사의, 자, 이거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항공사들은 비행 중 식사나 간식의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초과 중량 수화물이나 마지막 순간의 변경 그리고 객실에 애완동물을 싣는 서비스 등에 대한 초과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객 서비스에 대한 항공사를 고민하고 있고 4개 항공사는 버너 마케팅 리서치를 고용하여 이제 이게 뭘 조사를 한 거냐? 이 각 항공사별로 만족도를 조사를 한 거네요.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그 만족도가 각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종속 변수는 만족도고 독립 변수는 항공사가 되겠죠. 항공사별 차이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은 각 항공사별로 만족도가 모두 같다. 이건 이렇게 1, 2, 3, 4 해도 되고 요 앞에 글자를 타가지고 항공사 앞에 글자를 탄 거예요. 여기 EA 요거는 TWA를 딴 것 같고 여기 바뀌었네요. TO 모자크. 근데 그래서 같다. 또 H1 기무가서는 어느 한 항공사의 수준이 다르다. 그렇죠? 이것도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말로 써도 되고 이것도 말로 써도 됩니다. 모든 항공사의 만족도는 모두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유수준 0.01 검정 통계량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므로 F 통계량을 하게 된다. 기각력은 알파와 0.01이죠. 그 다음에 K-N-K N이 여기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그래서 0.01 넣고 이렇게 요걸 또 엑셀에서 구해보면 F가 9.09보다 5.09보다 더 크면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구해봤더니 실제로 구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오더라. 그죠? F 값이 8.99. 이거는 기각력 5.09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기무가스 기각할 수 있다. 항공사별로 기무가스 기각하고 대리가스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요거는 이제 처리 평균들의 쌍에 대한 추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같이 이제 이 4개 집단이 다르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다르다라고 나오는 경우에 그럼 어느 게 다르고 어느 게 같은지 그런 정보들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T 검증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죠? T 검증을 하면 돼요. 이스턴 TWA 2개 가지고 T 검증하고 이거 2개 T 검증하고 이거 2개 T 검증하고 또 이거 T 검증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T 검증을 하는 것보다 하나씩 조금 더 이제 단순한 방법이 요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처리 평균들이 쌍에 대한 추론, 그러니까 각 쌍별로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건데 아노바를 수행하여 규모가스에 기각되면 모든 처리 평균들이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어떤 처리 평균들이 다른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쌍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4개 항공사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요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신뢰 구간은 요 이제 첫 번째 집단의 평균, 두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 빼기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T. 요 T는 두 집단의 요 T는 이제 우리가
그 실내 구간 구했을 때 그 값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t의 이제 그 알파 나누기 2, 알파 나누기 2 하고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빼기 2, 그죠? 그걸 그대로 하고 MSE를 구한다. MSE. MSE는 요거는 요걸 구한다. 요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그 n1 1 나누기 n1 더하기 1 나누기 n2 각 집단의 자리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해가지고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해보면 실내 구간에 0이 포함되면 처리 평균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고 0이 포함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0이 포함이 되면 처리 평균들 사이가 차이가 없다, 같다. 포함이 안 되면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자, 그러면 앞에 예제에서 놀든사의 서비스 평가 표본 평균의 점수가 87.299, 바론슨사의 그 서비스 평가 평균이 69점입니다. 두 항공사의 평균 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이제 그걸 한번 엑셀을 가지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엑셀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일단 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 요것들의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이 뭐였죠? 두 번째 집단이 놀든사와 바람선사가 있나요? 바람선은 없는데 사가 아니고 오잘크입니다. 오잘크. 자, 그래서 이스턴사와 오잘크시 요 두 쌍이 같으냐 다르냐 그걸 우리가 요 실내 구간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보겠는데 자, 일단 요 이스턴사의 평균, 표본 평균, 오잘크사의 표본 평균 요거고 t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t 값은 일단 이 그 표준 그 이제 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t 값이 t 분포상에서 그죠? 실내 구간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t의 알파 나누기 2의 n1 더하기 n2 더하기 마이너스 2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t의 자, 그걸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0.05가 그 값이었으니까 여기서 이게 95%의 신뢰 구간이었으니까 그죠? 그걸 이제 그냥 알파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0.025 하고 첫 번째 집단의 자리 숫자는 4죠. 4.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집단은 둘, 넷, 6개, 6 빼기 2. 그래서 요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t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8이 되겠네요. 그냥 8로 쓰겠습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0.025에 해당되는 이제 8. 자유도가 8일 때 0.0, 그 신뢰 수준 95%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구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자, t. 리스트에서 0.025를 넣으면 0.025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럼 플러스 값을 붙이면 돼요. 그죠? 그대로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도가 8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1 마지막은 이렇게 넣으면 0.05 여기 조금 잘못됐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 t 값을 구하기 위해 t 값은 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요 값은 이제 t 값을 구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t.inb 함수를 써야 됩니다. inb 함수를 써야 되고 이게 0.025를 그대로 주면 0.025를 주면 이제 좌측 값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값이든 플러스 값이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거 하면 되고 그래서 저희도는 8입니다. n1 더하기 n2 빼기 2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36이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제가 편의상 그냥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숨기기. 이 두 개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t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죠? 요 평균 두 개 뺀 값은 요거고, 더 플러스 마이너스 t는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95%니까 유의 수준 0.055고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0.0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E는 SSE 구하고 MSE는 SSE에다가 SSE에다가 그대로 자유도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되니까 이거는 일단 각 이걸 구해야 되겠죠. 각 값에다가 빼기 각 값의 평균, 각 집단 내 평균을 빼고 나중에 복사를 하는 걸 대비해서 여기만 주소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에 제곱합을 구하고 똑같이 옆에도 똑같이 이건 다 그냥 이거는 이게 소수점인데 이게 소수점이 없어서 그렇네요. 두 개가 값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다 더하면 제곱합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SSE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SSE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자유도 n-k를 나누면 n 전체 자료의 숫자가 10이고 마이너스 n1 더하기 n2 빼기 2니까 8이 되겠죠. 이것도. 이게 MSE가 됩니다. 이게 MSE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값을 구해보면 자 뭐가 되느냐, 자 t 값은 여기 있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곱하기 sqrt MSE 값은 여기 있고 그죠? 괄호를 열고 1 나누기 첫 번째 집단의 자리의 수가 4 그죠? 더하기 1 나누기 두 번째 집단은 6.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곱하기를 내가 안 해줬네요. MSE 곱하기 이걸 안 해줬네요.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고 요거는 또 플러스 값도 있겠죠. 요거 플러스 값. 그래서 요 값에다가 이 값 빼고 이 값 빼면 되니까 자 그러면 평균 샘플 평균 두 개를 뺀 값 빼기 이거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 수준은 자 이 값에다가 요게 하한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더하기 요 값을 하는 게 요게 상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상한 요게 하한 요게 상한인데 여기에 0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이에 0이 없죠. 없으니까 규모가서 기각 이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처리 평균들 쌍에 대한 추론을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안 써요. 사실은 잘 안 쓰고 그냥 이거 두 개 가지고 t 검정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게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하고 넘어갑니다. 시험에는 요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안 나오지만 그래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입니다. 이원 분산 분석은 자,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이원 분산 분석은 이제 뭐가 다르냐? 그죠? 이원 분산 분석은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산 분석은 처리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처리 변수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처리 변수가 그 앞에 예제에서는 백화점 같으면 가격, 그 다음에 연봉,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항공사를 다루니까 그게 이제 처리 변수인데, 처리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두 개의 처리 변수를 고려하는 게 이원 분산 분석이다. 이원 분산 분석의 자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첫 번째 처리는 그 집단 K 우리가 얘기하고, 두 번째 집단은 이게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이게 별 의미 없는 그냥 반복이었는데,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처리 2,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 2는 1, 2, 3, 4에서 B까지 갑니다. B. 그래서 B. 요거를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의 자료 구조에서 집단 간뿐만 아니라 반복에도 처리가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의 반복이었는데, 이걸 이제 그 두 번째 처리라고 보는 거죠. 처리고, 두 번째 처리를 우리가 블락이라고 한다. 블럭 변수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처리 변수라고 하고, 이거는 블락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처리 변수, 블락 변수. 그래서 블락 변수는 오차 변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 처리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종속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집단 간의 우연 변동이 더 컸는데, 이제 하나 더 들어와 있으니까 처리 변수 두 개가 설명하는 게 한 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거로 인한 처리 변수들에 인한 변동이 더 커지겠죠.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블락 변동이 하나 더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설명하는 설명이 되는 변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전체 자료 중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락 변동을 아노바 분산 분석에서 SSE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두 번째 처리 변수고,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K 곱하기, 요거는 전체 전체 평균입니다. 요거는 X바 G는 전체 평균. 요거는 각 블락의 평균이에요. 각 행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죠. 각 블락의 평균. 행의 평균에다가 전체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하고 그 K, 그러니까 행의 개수만큼, K라는 게 집단의 수니까요. 그만큼 곱해. 요거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처리 SST를 구하는 거랑 사실 같은데, 그냥 이거는 이 행에 대해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E항은 이원 분산 분석에서 SSE항은 어떻게 되느냐? SST에다가 SS토탈에다가 SST와 SSB를 빼면 S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요게 SSE였는데 SSB가 하나 더 빠지니까 SSE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SSE가 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원 분산 분석의 가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가설 1은 처리의 평균은 동일하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각 집단들별 평균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기무가설은 처리의 평균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거 뭐 식으로 표현하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설 2는 이제 블락에 대한 가설입니다. 블락의 평균은 동일하다. H1은 블락의 평균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원 분산 분석표는 일단 이 처리, 요거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죠? 아까하고 아주 똑같다라, 이까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고, 블락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블락이 더 들어가는데, SSB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죠?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 B-1. 요거는,
블락의 숫자겠죠. 블락의 숫자 b-1, 그 다음에 요 SSB 나누기 자유도 하면 MSB mean square of block이 되겠죠. 이 되고 여기에 대한 f 값은 MSB 나누기 MSE가 됩니다. MSE는 어떻게 구하느냐? MSE는 SSE를 구하고, SSE는 뭐예요? SS 토탈에서 이거 빼기 이거 하면 SSE가 되죠.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자유도는 K-1 나누기 B-1이 됩니다. 요걸 하면 SSE 나누기 K-1 나누기 B-1 요걸 하면 MSE가 됩니다. MSE가 되고, 그래서 MST 나누기 MSE가 바로 그 첫 번째 그 처리에 대한 F값, 그 다음에 블락에 대한 F값. 그죠? 그리고 기강력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 값이 기강력 안에 있으면 처리에 대한 효과 평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또 기강력 안에 있으면 블락에 대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원 분산 분석은 이행이 됩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를, 자, 왈타는 지역 운송사로 스타브릭 외곽 지역에서 와런 비즈니스 지역까지 버스 노선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타브릭에서 와란 도심 지역까지 4개의 버스 노선을 고려 중인데, 노선 자체가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도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자, US 6번이 있고, 웨스트엔드를 경유하는 거, 하클리 스트리트 브릿지를 경유하는 거, 59번 도로를 경유하는 게 있습니다. 이 4개가 있는데, 월타는 이 4가지 노선의 평균 주행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도로별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또 측정을 했고, 운전사별로도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운전사가 있기 때문에 각 운전사가 내 노선에 각각 운전사별로 차이가 있는지, 도로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래는 기록된 각 운전사의 4개의 노선의 주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도로별로 또 운전사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게, 도로별로 이거는 이제 처리 1이 되는 거고, 요 운전사별로 다른 거 요거는 이제 블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런 이원 분석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반복이 없는 이원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 처리별로 그냥 그 처리와 블락별로 자료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없는 이원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의수준 0.05에서 4개 노선의 평균 주행 시간의 차이가 있는가, 운전사 효과를 제거하면 평균 주행 시간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뭐 운전사 효과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걸 그냥 반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이원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 가설이 2개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노선별로 운행 시간의 평균은 같다. 두 번째 가설은 노선별 운행 시간의 평균은 다르다.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 또는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가설 2는 운전사별 평균 시간은 다르다. 운전사별 운행 시간의 평균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렇죠? 유의수준 0.05.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2집단 이상, 3집단 이상이고 2개의 처리 변수가 있고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이니까 이원 분산 분석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강력은 어떻게 되느냐? 기강력은 0.05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첫 번째 가설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도로죠. 도로. 그래서 F 알파의 K-1 집단의 수 4 빼기 1이었죠. 그 다음에 N 전체 자료의 숫자 빼기 K 20
전체 자료의 숫자가 20이었어요. 이게 이쪽이 4, 5니까 그죠? 20 빼기 K가 4니까 이렇게 되겠죠. 16, 3, 16이 되겠죠. 이걸 3.24가 됩니다. 이게 기각력. 그래서 이 F 값이 3.24보다 더 크면 기무가설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설 2는 F의 알파 0.05에다가 B- 블락이 이제 요거는 5개였죠. 앞에. 그죠? 블락은 5개였습니다. 그래서 B가 5 빼기 1. 그 다음에 N 요거는 20 빼기 B는 5.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F 값을 구해보면 3.06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SE는 그래서 5단계에서는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을 하면 되는데 SS 토탈을 구하고 SS 토탈은 어떻게 구하면 됐었죠? SS 토탈은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각 값에다가 전체 평균을 빼고 제곱해가지고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구한 SS 토탈이 229고, 그죠?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처리에 대한 평균은 각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집단 내 평균, 각 집단 내 평균에다가 전체 평균을 빼고 제곱해가지고 다 더하고 그걸 반복수만큼 곱해주면 되죠. 블락에 대한 SSB는 이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각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그거를 이 집단수 K만큼 곱해서 구하면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SSB가 됩니다. SST, SSB를 구하고 이 값에서 이 두 개를 빼고 나면 SSE가 됩니다. E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유도는 요거는 K-1, 요거는 B-1, 요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N1, 그죠? 여기서 아까 뭐 설명이 잘못됐던 K-1 곱하기 B-1입니다. 이거 곱하기로 글쎄 곱하기로 책에 되어 있는데 여기 슬래시가 여기서 뭐 곱하기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구해지고 그러면 이제 MST, MSB를 구하고 MSE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요거에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거도 있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MST, MSB, MSE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나누기 SST 나누기 SSE 한 값이 바로 첫 번째 처리에 대한 F값. 그렇죠? 두 번째 여기 뒤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 FB는 요거는 이제 처리에 대한 B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블락에 대한 B가 되고 여기 아까 각각 요 기각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기무값을 기각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P값을 구해봐도 P값은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을 가지고 그 f.dist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자의 자유도는 이거, 분모의 자유도는 이거 해가지고 이걸 P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치도 마찬가지로 imb 함수를 이용하면 요거 두 개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원 분산 분석에 이 예를 이제 해봤는데 두 번째 파일에서 엑셀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